드디어 공개된 드라마 조명가게. 원작과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원작과는 다른 내용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살짝 나왔던 브릿지에 대한 이스터에그, 그리고 4화까지의 내용을 리뷰해보며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원작의 내용과 함께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원작의 내용과 함께 리뷰할 예정으로 영상에는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조명가게는 드라마 무빙을 집필한 강풀 작가님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원작의 두 작품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혹시 무빙의 후속작인 브릿지와 관련된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도 했는데,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강풀 작가는 조명가게의 배경은 무빙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2018년이라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답변의 의미는 조명가게 3화에 나온 문윤아 경장을 의미하는 듯 보이죠. 문윤아 경장은 브릿지에서 봉석이의 초능력과 관련한 일을 눈치채며 브릿지 초반부와 후반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캐릭터인데요.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찰이 된 그녀는 화재가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 하다 손바닥 전체에 큰 화상을 입게 되는데, 드라마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모습에서 드러난 문윤아 경장의 손바닥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죠. 때문에 조명가게 마지막 화에는 무빙과 관련한 캐릭터 혹은 히든이나 브릿지와 관련한 캐릭터가 한 번 더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한 명의 이스터에그는 아직까지도 캐릭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형사인데요. 늘 밤이 되었을 때 등장했던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형사가 등장할 때의 모습은 낮이었습니다. 즉, 코마 상태에 빠지기 이전의 모습부터 등장하는 그는 용의자를 쫓아 수십 개의 중국집을 돌아본 끝에 마침내 용의자인 김상훈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상훈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이 프리퀄 작품인 웹툰 아파트에 나오는 저승사자의 이름과 똑같으며, 이 김상훈에게서 저승사자의 능력을 부여받는 캐릭터가 무빙 세계관의 전신 캐릭터이기도 한 양성식 형사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드라마 속 김상훈 역시 밝은 빛을 보면 눈이 고양이처럼 변하며 이미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쫓는 등 저승사자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원작에서 역시 김상훈을 쫓다가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설정을 떠올려 볼 때 이 형사의 이름이 바로 양성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조명가게에서 그는 눈 쪽을 다친 것으로 보였는데, 이 때문에 더더욱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다면 양성식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조명가게는 보다 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조명가게가 있는 곳이 늘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이라는 점이죠. 현주와 원영의 대화에서 원영은 조명가게의 운영시간이 날이 밝을 때까지 하는 곳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해가 뜨지 않는 이곳에서 원영이 영겁에 세월 동안 조명가게를 운영해온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원영이 있는 세계는 죽은 자들의 세계이지만 그가 운영하는 조명가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명가게의 포스터 속 보이는 전구 모양 같기도, 혹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포스터에는 원영이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구에 필라멘트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심전도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영이 현주에게 말했던 자세히 봐야 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그들은 이곳에 왔지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혹은 아직 코마 상태에 있는 이들인데요. 조명가게 1화의 제목인 낯선 사람들, 이는 이곳으로 오게 된 코마 상태에 있는 인물들을 의미하며, 그중 현민과 지영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캐릭터죠. 현민을 마주친 지영의 첫마디는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민은 이를 지영이 버스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이후 이어지는 그녀의 행동들은 지영이 말한 것이 다른 의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지영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조명가게에 가서 원영을 만나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선혜와 지웅이 있는 골목에서는 선혜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지웅의 말에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선혜의 집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 현주를 마주쳤을 때에도 현주가 엄마와 지낸다는 것을 안 뒤 현주의 집을 관찰합니다. 이를 보면 지영은 오직 누군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에 반응하며 그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죠.
따라서 지영이 원하는 것은 현민이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했던 지영의 대사나 조명가게에 갈 때마다 전멸해가는 정구를 보는 지영의 행동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현민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가 지영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 것은 그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는데 중요한 키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은 서로에 대한 기억을 찾아가는데 현민만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현주인데요. 현주의 엄마 유이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유이 역시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그녀의 딸인 현주 때문입니다. 현주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은 평범한 대화인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현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치 현주가 없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현주 역시 원영이 말한 낯선 사람들이며 지웅이 지영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의 다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처럼 현주 또한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의 행동들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주는 유이의 심부름 때문에 늘 조명가게로 가며 유이는 집안의 조명을 모두 빼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주가 조명가게에 가서 원영에게 전구를 받고 어서 빨리 코마에서 깨어나길 바라는 유이의 바람이며 그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웹툰 조명가게의 재미 중 하나는 서로 흩어져 있던 캐릭터들이 어느 순간 모두 한 장면에 모이게 된다는 점인데요. 과연 다음 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기다려집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